안녕하세요. 주도입니다. 6월 2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7일 맞나요? 오늘 27일 맞나요? 나와라. 날짜가 27일 맞네요. 오늘 27일 맞습니다. 오늘 월요일, 그죠? 저희가 어저께 방송에서 레버리지 아침 시작하면서 다 때려 박겠다. 다 때려 박았습니다. 역시나. 그러면서, 환율이, 그죠? 조정을 받았다. 1290원이 아니라 1280원 쭉 내려왔죠. 환율도 좋았고, 달러 지수도 좀 내려왔고, 요게 이제 제가 아까 전에 6시 40분에 캡처를 했는데, 약간 일이 있어가지고 방송이 늦었어요. 지금이 9시가 넘은 시간, 10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에요. 제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살짝 봤더니 지금보다는 지표가 살짝 높더라고요. 요거는 9, 요거는 4, 이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관없다. 그랬다. 그리고 2년물 국채가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요게 한 2점 몇 프로대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수가 약간 이렇게, 주춤하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도 괜찮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요, 요거보다 좀 더 셌었죠? 대략 한 2%까지 상승을 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죠? 20, 24, 20, 요 근처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좀 많이 왔다 밀리고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2400포인트 위에 올라섰다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목줄을 건드리고 목줄을 이탈을 하면 저는 그때 매도를 할 겁니다. 계속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럼 언제 매도를 할 것이냐? 아, 요건 아닌데. 요게 코스피, 이거 맞군요.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을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 설명을 드리고 굉장히 별 5개 목줄. 요게 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을 이탈을 하면 그때 레버리지를 정리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내일 뭐 음봉이 나오든 뭐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오든 뭐 걸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뭐 양봉이 나오고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지랄을 해도 상관이 없다. 기다리겠다. 그죠?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다시 1,300원대대로 거꾸로 툭 하고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가지 않는 한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2,400포인트 겨우 컬떡컬떡거리면서 올라섰고 코스닥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거진 3%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항생 중국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항생 상해 그죠? 0.88, 2.35 오히려 그 항생에다가 ETF 항생 ETF를 투자한 게 더 이득이 큰 그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근데 전 세계장이 다 빠지는데 중국장이 올라간다 해서 여기서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죠? 현찰 가지고 있는 게 장땡이지. 대만 굉장히 많이 올랐고 호주도 많이 올라갔고요. 니케이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금이에요. 은이 지금 조금 많이 빠져서 대략 1%대 빵 이렇게 1%대 언제까지 왔는데 금하고 은 요거는 좀 투자를 해보세요. 왜 그러냐? 러시아 금 수출 규제 요 얘기가 있잖아요. 요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런 그 행간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무슨 기사냐? 유가에다가 배팅하지 마라. 이 도박꾼들아. 유가 가지고 장난치지 마. 전쟁 때문에 유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야. 니들이 예상하던 고유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유가를 잡아야 돼. 이게 누가 하는 얘기냐? 바이든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기회를 줄게. 인플레하고 전혀 상관없는 금이나 은에 투자해. 이거 가지고 노는 거는 내가 허용을 해줄게. 이런 행간이 나오더라고요. 바이든이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냥 행간에서 제가 유추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도박사들, 배팅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인플레 시기에 달러를 어디다가 쓸 데가 없잖아요. 주식 사기도 애매해, 채권 사기도 애매해, 그렇다고 부동산 사기도 애매해. 이 강한 달러만 가지고 은행에 예금해놓고 이자를 따먹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도박꾼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어떠한 출구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 원자재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다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러지 마라. 인플레하고 전혀 상관없는 금에다가 금 가지고 장난을 쳐라. 뭐 이래가지고 지금 러시아 금 수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한번 배팅해 볼 만 하지 않을까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 상황에서 금하고 은이 가장 대체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값은 대략 110불. 그죠? 밑에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오늘 특이한 게 뭐냐? 이거 어저께 다 본 거고, 특이한 게 터키, 리라. 그죠? 17에서 16. 오, 이게 17까지 올라갔잖아요. 17점 몇몇몇몇. 그죠? 근데 16.2. 깜짝 놀랐어요. 0.66인데 아까 전에 더 빠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아, 요거 캡처를 안 해놨네요. 내일은 요거 터키 리라와 캡처를 한번 해볼게요. 해가지고 내일 한번 보여드리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지금 터키가 하여튼 뭐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터키가 아니라. 이게 터키, MSCI 터키 지수거든요. 요게, 상승. 그죠? 요게 상승. 지금은, 이거보다는 더 많이 상승했던 걸로 보였는데? 0.63부터 63밖에 상승 안 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터키 환율이 이상하게 내려오고 있다. 이 터키가 제가 이제 그 신호국 중에 이 터키가 터지게 되면 난리가 난다. 근데 터키가 터질 일이 없죠. 그런 터질 일이 없는 터키가 터졌을 때 이탈리아 위험하고 그럴 때를 대비해가지고 봤거든요.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죠? 14에서부터 17까지 올라왔는데 좀 안정화되는 요거 좀 이상하게 봤고요. 아까 장중에는 엔달러 환율도 134엔? 134엔까지 봤는데 다시 135엔이 되는. 그리고 일본은 요걸 버티기가 힘들지 않을까. 일본 엔화가 약세가 되면 강세가 돼가지고 요게 떨어진다 그러면요. 요게 떨어진다 그러면 환율도 자연히 떨어지지 않을까. 그죠? 이거 다음 달 10일 날 선거 있습니다. 일본에. 그거는 이따가 뉴스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대략 그랬다. 그래가지고 아시아 증시 아주 좋았고 지금 유럽 증시, 미국 증시가 오늘 있잖아요. 유럽은 조금 껄떡껄떡거리고 미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양봉이 그렇게 크게 딱 섰으니까 오늘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양봉을 딱 만들어줄 수 있고 나스닥이면 만들 수 있는데 예전에 나스닥이 아니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기다릴 거예요. 그 목줄이 대략 2300포인트예요. 뭐 100포인트까지 그 기다리죠. 근데 올라갔다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2500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한번 탄력을 받는다 그러면요. 장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거 제대로 타고 가면요. 썸머 랠리까지 갑니다. 그거는요.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따가 뉴스 보면서 그리고 환율 좋죠.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그죠. 그래도 높다. 그죠? 그래도 높다. 1240원이 그죠? 이 1240원대가 이게 기준인데 그죠? 이거 과거 고점이라서 1240원을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이 밑으로 내려와야지만 진정한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고를 그나마 좀 뚫고 내려오는 요 모양새 요것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만 어떻게 놀아도 단기 반등은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까. 그죠? 제가 먼저 번에 여기 끊어버리고 요렇게 내려왔을 때 진짜 한번 다시 상승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닥치고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이건 몰랐지. 그러면서 여기서 개미 털기가 일어났던 환율 때 여기에요. 그랬다. 그리고 미국 달러 지수가 전고에서 슬금슬금 떨어지는 그죠? 105, 104, 103 그죠? 슬금슬금 달러가 약세가 된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좋죠. 그죠? 코스피 아주 좋습니다. 차트 봐서는 좋아요. 요 목줄 2300이에요. 요거 깨지기 전에는 절대 안 팔 거예요. 기다려보자. 여기서 막 왔다 갔다 그래도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요 이평선하고 요거하고 만나는 점이 2450 요때 한번 고민. 그리고 전고가 2550 어저께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요때 한번 고민. 그러니까 2450에서 한번 고민하고 2550 이건 저기 종합주가지수 포인트입니다. 종합주기에서 2450, 2550에서 고민. 2450이요. 이평선 51선하고 61선인가요? 51선인가요? 하여튼 뭐 이거 만나는 그 점하고 딱 맞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요게 과거로 싹 간다 그러면 2000년 11월 폭등하기. 그죠? 여러분들이 구만전자 외치면서 동학개미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폭등하는 그 시발점에 전고가 3번이 부딪혔거든요. 이렇게 3번. 이 3번의 가장 끝점들이 만나는 데가 바로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그렇다.
여기 코스피 지수가 여기 있었네요. 그죠? 요게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만나면, 대략 2450. 그죠? 요 라인이 대략 이렇게 해가지고 2550. 이렇게. 그래서 요 2450을 일단은 뚫을지 안 뚫을지 50포인트밖에 안 남았어요. 대략 뭐 한 2, 3%밖에 안 남았는데,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2300포인트 요거 뚫고 떨어지면 그때 정리할게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요 좀 세게 박았어요. 배팅을 좀 세게 했습니다. 세게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원래 단계적으로 저는 좀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시간이 없다. 요게 과히 길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기껏 투자해야지 2달. 잘못해버리면요 6월달 안에 정리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 7월달 7월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뭐냐면 7월달에 중구난방이죠 방송이 7월달에 가장 중요한 게 13일날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오죠 그죠 다들 중요하다는 CPI 그리고 14일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JP 모건부터 해가지고 실적 발표가 있고 요거 가장 중요해요 거기가 13일까지 그리고 7월 4일이 굉장히 큰 연휴잖아요 그죠 이게 7월 4일 이게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죠? 무슨 영화도 만들고 한 날인데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이때가 소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요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비가 좀 뽕 하고 터져지지 않을까. 기업 실적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근데 실적 발표는 뭐 2분기 실적이니까요.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 뭐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미국 얘기잖아요. 미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13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만 잘 넘어가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죠? 금리 인상이 며칠이죠? 7월 26일. 7월 26일 날 이제 FOMC 회의가 열리니까 그러면 요때 CPI만 좀 잘 나온다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저기 이번에 수정치가 나왔잖아요. 미시건 뭐죠? 엊그저께 나와가지고 폭등한 거. 그 지표 어? 그 지표 갑자기 다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지표가 나왔는데 무슨 3.3이 나와야 되는데 3.1로 수정 지표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파월이 아이씨브레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75bp가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데 75bp를 올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7월에는 50bp 인상도 가능하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얘기가 나오냐? 월가의 도박사들이 7월 금리 인상 75bp가 거진 90% 이상이었거든요. 그게 80%대까지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약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bp 가능성도 있다. 그죠? 우리는 75라는 거 다 주식에 녹아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7월 FOMC에서 50bp 된다 그러면 썸머랠리 한번 날아가는 거고. 그죠? 그리고 그 전에 어떠한 이슈가 나와가지고 여기 13일 날 CPI가 그나마 조금 얼마가 나와야지 좋을지 모르겠는데 원하는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더 좋은 거고 그죠 손해볼 거 없다 악재보다는 지금도 안 좋은 지표인데 안 좋은 지표가 그 전에 너무 안 좋아가지고 조금만 좋게 나와도 이게 호재가 돼버리는 그런 그 계단식 이슈가 지금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매도 상태예요. 과매도 상태. 그래가지고 한번 배팅을 과감하게 해보고 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요. 프랑스가 중단한 지 3개월 만에 석탄 발전. 이거 지금 석탄 때문에 난리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미세먼지, 그런 환경, 유럽이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하던 환경은 어디 갔나요? 그죠? 그리고 미세먼지 엄청나게 나올 거고 그리고 석탄을 유럽 이거 프랑스만인가 아니에요 독일도 석탄 뗀다고 그러고 이탈리아도 석탄 뗀다고 그러고 다 떼죠 그럼 석탄을 얘네들이 다 가져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석탄 가격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바이든이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원자재가 올리면 안 되는데 그죠 전력 사용량이 늘면서 태평양 지역이죠. 아시아 석탄 가격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겠다. 중국도 이제 석탄을 어마어마하게 떼가지고 올 겨울부터는 우리나라 사람들 코가 새까매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생기는데 중국도 지금 석탄을 많이 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놨죠.
그리고 일본 불볕더미에 그 전력주의보 났대요. 그죠? 지금. 우리도 지금 더워 죽겠는데 일본은 더 더운 거예요. 72년 만에 최단 장마로 해가지고, 오우, 난리래요, 난리. 최고 기온 40도 육박. 전력 예비율이 5% 밑돈다. 그죠? 근데 다음 달 7월 10일이 얘네들 참의원 선거인가? 그 무슨 선거가 있어요. 이 선거에서 집권당이 지금 패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지까지 추진했던 135N. 그죠? 이거 작살 나는 겁니다. 작살 내겠죠. 왜? 서민들이 선거로 뭔가를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수입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다.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환율이 내려가면 우리나라 환율도 따라 내려갈 거고.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될 거고. 전반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러시아 원유 있죠. 우랄유예요, 우랄유. 지문 통해서 인도 통해서 유럽으로 또 나간대요. 어떻게? 인도에서 이거 정제를 해가지고, 그죠? 인도 정유사에서 정제를 해가지고 이거를 유럽에 수출한다. 그죠? 알면서도 규제를 못 하는 거죠. 이거 뭐 신문에 나왔는데 뭐 그러면 미국이 반발을 한다든지 인도에 대해서 뭔가 강력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유럽하고 하는 게 뭐예요? 러시아 원유, 그냥 갖다 쓰세요. 근데 이거 갖다 쓰면 너무 비싸잖아. 그래서 내가 커트라인을 정해줄게. 어? 얼마? 요거 지금 계산하고 있잖아요. 인플레는 무섭고, 그리고 기름은 필요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지금 다음 달에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 달 언제 만나죠? 언제 만나는지 안 나왔네요. 하여튼 뭐 다음 달에 만나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카이로에서 만나기로 했다. 요것만 잘 돼도 기름이 또 나오니까 제가 그랬죠. 기름 대신에 금이나 은으로 이 도박사들을 좀 이렇게 돈을 흘려보내려고 지금 바이든하고 미국 정부가 작업을 하는 느낌이 든다. 행간에서 그게 보였다. 라고 말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한번 보여줘. 그리고 갑자기 미국이 160kg짜리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러시아 압박용. 무슨 압박? 독일, 이탈리아, 그 다음에 어디요? 뭐 이런데, 가스 줄였죠? 독일은 지금 60%만 들어가고 있어요. 가스 줄였죠? 이거 그만 줄여라. 그만 줄여라. 이거 아닌가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호재. 그죠? 그러면서 어디였죠? 요런 기사가 있어요. 왕따 됐음 보여주는 상징 104년 만에 외화 디폴트. 그죠? 이거는 뭐, 지금 가장 경기가 좋다는 러시아 그, 루브라는 가장 강세고. 그죠? 돈은 어마어마하게, 외화는 그 달러 지금 어마어마하게 뭐, 몇백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기름 팔아가지고. 그런 러시아가 디폴트? 이건 만들지 않아. 주작. 그러면서 왕따 됐다. 이런 얘기나 해대고. 에휴, 언론. 에휴. 그렇다. 그죠? 앞뒤가 딱 연결이 돼요. 기사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면 된다. 레버리지 사놓고 기다리면 된다. 내일 또 뭐 장대 음봉 쭉 나올지도 모르지만 그건 뭐 내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엘 에리언 이 사람이 핑코 저 CEO이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알리안츠 경제고문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기정사실 인정을 해라. 연준 있다는 뒷북 경착륙 위험. 그죠? 근데 희한하게 매파 중에 매파 시카고 연은 총재. 그죠? 그 사람이 갑자기 옹골한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다 적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점을 찍는 연준위원들이 있고 점을 안 찍는 연준위원들이 있대요. 점을 안 찍는 연준위원들, 그 지금 뉴욕 연준 그 위원이죠. 이런 사람들은 점을 안 찍는데요. 투표권이 없는 거죠.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은 매파 발언을 하고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은 비둘기로 전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너무 힘든 거야. 말 한마디 잘못했다. 지금 매파 발언했다. 경기 작살나면요. 그 사람이 다 뒤집어 쓰는 거야. 그리고 누구한테 혼나? 국민한테 혼나는 게 아니라 바이든한테 혼나겠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카고 연원 총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연착륙 가능하다.
지금대로만 있으면 경기 연착륙도 하고 물가도 잡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파가. 그러니까 지금 매파가 비둘기파가 됐다. 뭐 이제 점을 찍는 사람이다. 점을 찍지 않는 사람이다. 이걸 떠나가지고 일단 비둘기 발언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뭐다? 11월 달을 생각을 하는 거다. 그죠? 얼마 안 남았어요. 7, 8, 9, 10. 5개월 남았습니다. 뭐 5개월이에요? 뭐 선거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러면 9월 달까지는 뭔가 해결을 해야죠. 그러면 7, 8, 9, 3개월 남았어요. 3개월. 그죠? 3개월. 3개월 안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국민들을 다독여야 된다. 그리고 짐바브웨가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다. 그리고 엔저 현상의 일 농가들 자민당 선거 판세, 그죠? 이게 10일날 치러져요. 참여연 선거래요, 상연. 참여연 선거가 다음 달 10일날 치러지고, 그죠? 엔저 현상의 붕괴, 그죠? 이 기사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거의 한 달 가까이 나온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엔화가 막 올라갈 때 사람들은 뭐 이제 일본 기업들 어쩌고 사실 예전에 그 일본이 몇 번 말씀드리는데 일본이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경쟁률에서 경쟁에서 그 밀려난 적이 있거든요. 우리 막 1,300원 막 이렇게 올라갈 때 기본 1,200, 1,250원 이상 했을 때요. 얘네들은 갑자기 쭉 90엔대에서 그냥 80엔대로 쭉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엔화는 안전자산 그래가지고 돈이 몰리면서 엔화가 그냥 쭉 떨어졌을 때. 그러면 얘네는 만약 90엔이라 그러면, 그죠? 우리는 1,000원이 25%나 상승해서 있고, 얘네는 대략 10%가 다운돼서 있는데, 물건을 하나 만들어 판다는 거면 우리께 팔리지, 일본께 팔리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지금 강제로 막 끌어올린 것 같아. 미국하고의 어떤 썸씽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135엔을 만들어 놨으니, 그죠? 대략 얘네들도 한 20에서 30% 정도 환차익을 내면서 기업들 경쟁력을 강화를 시킨 거죠. 그죠? 근데 그렇다 보니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플레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까지 그 적응이 안 된 사람들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까지 인플레를 계속 다 만나가지고 이해를 했던 사람들이고 우리나라는 물가가 올린다 그러면 월급 더 올려줘.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 집값 올라갔으니까 주식값 올라갔으니까 다 올라가야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30년 동안 물건값이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는데 이제 올라간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지. 그게 선거에서 나올 거예요. 다음 달 10일쯤 되면 된다. 이것도 만약에 지금 집권 여당이 만약에 이걸 참패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35에서 떨어져 내려오겠죠. 그죠? 그렇다고 하면 환율은 더 내려갈 수도 있다. 그렇다. 그리고 하워드 막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책도 내고 저도 이 책을 읽어보려고 했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사람이 책을 좀 어렵게 쓰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막 헐값에 그냥 미친 듯이 매수하는 시기지 뭐 계산하면서 사들이는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지금처럼 쌀 때 주식을 사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거든요. 요런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했다. 아하, 한번 고민. 그러면 과매도가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과매도 상태다. 과히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 그런 거죠. 스리랑카가요. 이거 난리 났었잖아요, 스리랑카. 그죠? 스리랑카가 어떻게 난리가 났어요? 어제 스리랑카 기사가 있었는데요. 스리랑카. 인플레가요, 2월 달에 17.5, 3월 달에 21.5, 4월 달에 33.8, 5월 달에 45%. 그죠? 물가가 상승했대요. 그런 스리랑카가 이제는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서 써야겠다. 왜? 러시아 우랄유가 너무 싸니까. 인도가 35불에 가지고 간다고 그러거든요.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35불 너무 싼 거 아닌가? 지금 100불인데. 근데 그거를 그렇게 갖다 쓴다 그러니까 스리랑카도 죽게 생겼으니까 이거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기사의 핵심은 뭐냐? 스리랑카가 러시아 거를 갖다 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미국이 지원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스리랑카를. 그죠? 가뜩이나 힘든 미국. 이런 데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 저기 때문에 G7에서요 777억 불 777억 불 그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반대되는 국가들한테 투입을 하겠다. 그 기사가 있을 텐데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만큼 그 러시아하고 그 중국하고 어떠한 그 펜스를 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G7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G7을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한다. 그죠?
나토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가 냈을 거야?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잘못해가지고 전쟁이 난 거예요. 러시아가 잘못해서 전쟁이 난 거예요. 그 중간에 누군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전 세계에서 난 전쟁들 보면 다 미국이 개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라. 미국은. BIS에서요. 경제 성장 훼손에도 기준금리 대폭 인상해라. 왜 그러면 1970년대식 인플레이션 악순환 직면할 수 있다. 1973년, 1976년, 그죠? 두 번에. 이게 다 오일 쇼크 때문에 온 거거든요. 두 번 다. 기름. 그렇다. 그죠. 777조 원이군요. 억불이 아니라 조원. 조원이나 억불이나 마찬가지인가 모르. 인프라 투자, 러시아, 금융, 원유 추가 제재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쏟아붓기로 했다고 합니다. G7에서 참 힘들게들 살아요. 그죠? 뭔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중국. 그러면 우리는 중국하고의 사이가 어때야 되나요? 사실 좋아야 되거든요. 중국하고 우리하고의 그 경제 교류가 상당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한 기사는 아닌데, 저한테는 중요한 기사는 아닌데, 이면에 중국이 만약에 어저께도 한번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야, 일본하고 한국은, 야, 니네들은 왜 G7도 아니면서 왜 거길 가가지고 껄떡대? 그거 굉장히 나 마음 아프다. 이런 기사를 냈어요. 기사가 나왔거든요. 중국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의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죠. 선전에서 코로나 재확산이 일어나고 있다. 요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소미업계 환불이 안 된다. 창고가 없다. 창고가 꽉꽉 찼다. 그러면 뭐야? 재고가 는다. 재고가 는다는 거는 경기 불황. 그치? 불황. 경기 불황이다. 그죠? 그래가지고 경기 불황은 왔다. 이게 불황이냐 침체냐 이 단어인데 침체도 왔다. 다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는 분명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다. 그래요. 뉴스는 여기서 끝났고요. 저는 뭐 내일까지 내일까지가 아니죠. 내일 장에서 항상 저는 내일이든 뭐 계속 이어서 계속 보겠지만 환율을 유심히 볼 겁니다. 환율. 그리고 아까 이제 캡처를 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꽤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꽤 많이 들어왔고 그 외국인들 매수한 거를 저기를 안 했네요. 그 외국인들이 꽤 많이 샀고 내일도 연달아서 산다. 내일 모레까지 연달아서 산다 그러면요. 외국인들은 다시 한번 회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어떤 자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환율만 유심히 보면 되지 않을까. 다른 거 절대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일 조정이 오더라도 2300포인트, 2300포인트 뚝 음봉으로 쭉 떨어지지 않는 한 저는 주식 안 팔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끝.